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방역이 비상이죠. 근데 이게 사실 경제로 미치는 파장도 걱정이 많습니다.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고 우리 증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미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님과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좀 과거의 얘기부터 잠깐 여쭤보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저희들이 이런 감염병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사스 2002년에 있었고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그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그 당시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스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메르스는 당시 우리나라 안에 일부 병원을 통해서 감염 네. 확산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스 같은 경우가 비교적 감염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네네. 중국에서 발원했었기 때문에 영향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사스 사태 당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분기에 걸쳐서 당시에 이제 사스 직전에 경제 성장률이 한 4%대였습니다. 네. 2%대로 한 2.0%포인트 감소한 게 한 2분기 정도 나타납니다. 네. 근데 당시보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배 정도 늘어나고요. 네. 우리 수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부분이 당시에 비해 한 1.5배 정도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한 6배 정도 영향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비춰본다면 우리 이번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조금 이제 더 있는데 네. 국내 감염 확산이 조금 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네. 통제가 당시보다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때 비해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좀 고립되는 측면도 있어서요. 네. 그때보다는 영향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 2%대 경제 성장률로 이미 내려앉은 상황이긴 한데 1%대 또는 그 이하까지 가는 부분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악의 경우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산술 평균을 하는 건 의미는 없겠지만은 최악의 경우는 0%대 이 경제 성장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 사태에 비교해서 보면 가능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시에는 그래도 한 4%대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원래 우리가 한 3%대 경제 성장률을 하다가 2019년도에 2%까지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데다가 이제 노동 비용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이미 많이 약화된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특히 어려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충격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강하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영해서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이제 대표적으로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1.9% 정도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했던 2.4%보다 좀 이미 낮게 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한 1.4%로 그러니까 0.5% 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똑같은 이제 무디스가 종전에 한 5.2%였는데 이걸 4.8%로 0.4% 포인트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4%포인트라고는 하지만 중국보다 사실 더 내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중국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국제 기관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광범위한 장기 불황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 때문에 1% 밑으로 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중국이 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 세계 경제는 똑같은 조건인 것이고 근데 왜 우리가 중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네. 내수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우에 현재 다른 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부분이 중국 이상으로 볼 수도 있거나 만약에 중국과 비슷하다고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중국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부분, 그러니까 내수에 의한 부분은 뭐 중국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고, 네. 이제 세계 경제가 가라앉는 부분에서 영향받는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봐서 중국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크게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장기적인 전망인데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인데 당장 눈앞에 이제 보이는 수치는 사실 증시입니다. 증시.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폭락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한 4%포인트 정도 내려가다가 어제는 또 약간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이제 증시는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기업들 실적이 상장 기업 기준으로는 대개 한 40%에서 5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충격이 발생하고요. 뭐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건 또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2000선이 사실상 이제 붕괴된 상황이기 무너졌죠. 때문에 네. 그래서 2000선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실제로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일 매도로는 역대급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사한 이래로는 최고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역대급의 지금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다만 우리는 조금 다른 점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받쳐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적은 미국의 경우에는 훨씬 하락폭이 큰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상황을 우려를 해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0.5% 포인트, 이제 뭐 시장 사람들 용어로 50bp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이제 그 정도를 상당히 큰 폭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이게 경기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강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오히려 금리 인하가 경기 주식시장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좀 더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말씀하셨으니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미국 금리가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당시에 하면서 그 네. 연준 의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되겠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차단 조치가 미국과 해외 경제에 당분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 말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독립적이긴 하지만 미국 역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미 했고 또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인하할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유동성이 많다 이런 걱정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하는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최근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에도 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경기 상황 자체는 사실 나빠져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1월의 경제 지표를 보면 전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한 마이너스 0.5%, 광공업 생산도 마이너스 2.4%, 네. 설비 투자는 한 마이너스 3.8% 이렇게 1년 전보다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악화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는데 좀 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첫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를 당시에는 인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환율이 상당히 좀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금리 조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상황이고요. 네. 뭐 다른 상황들은 뭐 그렇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경기 하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하나는 뭐 그래서 임시금통위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있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금리를 이번에 급격히 낮춘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에서 그 정도로 경기나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또 인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임시금통위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정이 정말로 더 급박하게 나빠지면 네.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는 데는 임시금통위를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그러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추경 얘기 잠깐 여쭤보면요. 추경 11조 7천억 원, 이 규모가 작다고 이제 박용만 상무회의소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더 한 3배 정도 늘려야 된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뭐 기본소득 얘기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 추가 경정 예산 자체가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대면 소비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도 나온 것이 소비 쿠폰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소비 쿠폰을 줘도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비 쿠폰을 주로 온라인에 사용을 하게 하면 온라인 쇼핑 자체는 지금 뭐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진짜 네. 어려운 분들은 말하자면 자영업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예. 어려운데 이제 그분들한테 쓰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문제가 대면 소비 자체 때문에 이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추경이 최근에 마스크 사태도 있고 그랬지만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데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문이나 지역, 그다음에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소득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소비 쿠폰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문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부문에 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재정 소요가 매우 큽니다. 이래서 이제 1인당 이래서 100만 원을 정말 준다고 하면 되게 한 50조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한 480조, 한 500조 이렇게 보면 한 10% 가깝고요. 그러니까 한 국방 예산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는데 예산에 따른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계층들은 어차피 이걸 받는다고 소비를 하질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님이었습니다.